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를 요인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다. 반성, 부동산, 먹고 사는 문제. 우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는 차기 총선 불출마라고 하는 배수의 진도 딱 치고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박영선 장관은 준비가 참 많이 된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 다시 해보겠다는 상당한 아이디어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김종인 대표가 이미 평가를 했잖아요. 별 볼 일 없다. 민주당의 최대 경쟁자, 민주당의 적, 그건 민주당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여야의 내년 4월 7일이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출마 선언을 속속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이제 우상호 의원, 또 박영선 장관, 또 뭐 박주민 의원 얘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렇게 뭐 3파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 지금 현재 여당 내 흐름이라고 할까? 판도라고 그럴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뭐 이렇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밑으로 우상호 의원이 가장 열심히 움직이시고 먼저 치고 나왔어요. 예, 예. 열심히 움직이셨고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봐요. 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요.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임해야 돼요. 네. 이거 내가 해야 할 역할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돌격 앞으로든 아하. 혹은 수문장의 역할이든 네. 그거는 본인이 자임을 해야지 누가 밀어주겠지 눈 감고 있거나 네. 점잠 빼고 있는 거 네. 저는 딱 일색입니다. 또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초등학교 반장도 내가 나가겠다고 이제 자기 자천부터 네. 하고 있는 세상에 그리고 제가 왜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릿또릿하게 초등학생들도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을 누가 좀 나가라고 안 해주나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해보겠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는 차기 총선 불출마. 그것까지 선언했어요? 배수의 진도 네. 딱 치고 저는 그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네.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지금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죠.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얘기하면 사실은 네. 본인의 역할을 이제 해태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장관은 준비가 참 많이 된 분이다. 예전에도 네. 한번 전에도 뭐 출마를 하면서요. 네. 그냥 단순하게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무슨 그 조직세를 모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고궁을 걷는다든지 네네네.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 다시 해보겠다는 그리고 재생 도시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같이 독일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 저는 독일의 정치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박영선 장관은 독일의 각 도시마다의 어떤 도시 재생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독일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박영선 장관은 독일 도시의 발전, 도시 재생. 다 오래된 중세 도시들부터 출발한 데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현대와 근대와 중세가 엮여서 있는지를 막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 건물은 뭐고 저 건물은 어떻고 막 이런 스토리를 다 알더라고요. 준비가 되게 많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서울을 이렇게 꾸며봐야지라고 하는 이런 뭐 상당한 아이디어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장관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은 아직 가타부터 말이 없어서.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라고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왜 전당대회 출마하고 할 때 사실 뭐 서울시장 겨냥한 거다 그런 얘기들은 그때도 좀 나왔었잖아요. 있었는데 강력하게 부인했죠. 네.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으니 뭐 말을 지금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의 바람은 용기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자임해야 된다. 젊은 정치인이라면 30대, 40대 정치인. 예, 그럼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너무 낡았고 너무 뒤처져 있어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빨리 갑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비해서 여전히 낡아요. 그러나 저는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저는 정치의 역할은 의원단장의 역할, 네. 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거든요. 네. 그게 정치 집단이 할 일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이렇게 같이 오징어 씹고 있는 듯한, 그리고 뒤따라가는 듯한. 저는 여기에 막 변화를 만들어내고 역동성을 부여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죠. 박주민 의원도 네, 네. 적극적으로 좀 해라. 하려면 좀 그리고 이제-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라. 부산에서도 김혜영 나와라. 그리고 강훈식도 안 나오라고 했잖아요. 도전해라. 이러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 예, 예. 가령 386세대가 있고 97세대가 있다. 이거 네,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네, 네. 386들도 우리 한꺼번에 짜서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희생과 투쟁을 요구하는 걸 하니까 너도 나도 선도투를 시작하다 보니까 네, 와 하고 밀고 나간 거거든요. 네. 지금 70년대생 정치인들한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먼저 각성한 사람이 치고 나가다 보면 온 세대가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게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주저주저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가 뭐 40대 기술은 나온 데가 벌써 70년대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민심을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개 발표된 것의 공통적인 흐름이 어쨌든 여당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사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낙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박 의원께서 지금 현재 서울 민심, 내가 본 서울 민심은 이렇다. 안 좋죠. 안 좋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나오는 것을 뭐 이렇게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태 그리고 이 각각한과 뭔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자임한 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국민들이 물으실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서 야당에게 지지를 보내느냐.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분발하고 솔직해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지만 원래 또 이 선거 자체가 우리 책임으로도 출발한 일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뭐 비관적이거나 이러진 않다 생각하고요. 어렵지만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길 겁니다. 이길 이기기 것이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저도 엄청 열심히 뛸 거고요. 야당 쪽은 어떨까요?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뭐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나 조은희 서초구청장 또 박춘희 뭐 전 송파구청장 이종구 이혜훈 전 의원 여기는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벌써 뭐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또 여론조사 보면 나경원 전 의원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야권 주자들 박 의원 평가하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제가 있을까요? 평가하기 이전에 그 당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이미 평가를 했잖아요. 네. 별 볼 일 없다. 이 사람들로는 어렵다. 예. 저는 뭐 그분이 솔직하게 잘 평가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최대 경쟁자, 민주당의 적, 네. 그 민주당이에요. 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네. 뭐 야당의 후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지고 이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도 아마 저렇게 안 갈 거예요. 지금 그 나와 있는 후보군들을 가지고서 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김근식 교수한테도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 얘기나 또 뭐 은근히 금태섭 전 의원을 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네. 그게 다 그 지금 후보군에 대한 불만과 확장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일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를 요인 내가 보기에는 2가지다 아니면 3가지다 이렇게 짧게 딱 봤을 때 어떤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반성, 부동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이 3가지로 봅니다. 아, 근데 이제 반성은 어쨌든 이 선거가 민주당으로부터 출발했다. 우리한테 이 보궐선거에 어떤 규책 사유가 있다. 네. 인정해야죠. 네.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불출마를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번복한 것도 있지요. 네.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래 됐든 저리 됐든 민주당한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얼마나 반성하는 태도를 선거 후보 선정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 통해서 보여주느냐 네.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국 부동산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서울에서의 이 집값 상승 문제를 못 잡으니까 수도권으로 번져나간 상태고 네, 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그거거든요. 근데 또 박원순 시장 집권기에 공급이 그러니까 민간 공급이 일정하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네. 예, 객관적으로 그 네, 수치가 네, 나와 네.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느냐. 두 가지 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안정.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거권 보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공급 정책 하나. 그리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집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급 정책 하나.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보고 이걸 잡겠다고 하는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요. 민생은 뭐예요? 동시에 연결된 얘기죠. 서울의 우리 이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그 뭐 산업의 문제,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어떤 희망의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서울 단독으로 할 수만은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의 이 정책을 통해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가장 뭐 1번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도 힘들지만요.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예. 이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온기를 전달할 거냐, 정책적 지원을 지원을 할 거냐, 이걸 잘 설계해야 돼요. 직접 지원을 네. 서울시가 먼저 선도하고 직접 지원의 그 양이 적더라도요. 전기료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 네. 혹은 뭐 수도세, 혹은 임대료의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나와야 되는. 돼요. 그래야 희망을 갖죠. 네. 정치가 희망을 주고 정치가 온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서 이 어려운 때를 같이 넘겨야지. 저는 그런 걸 설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서울시장, 네. 민주당 후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미 물밑에서는 불 붙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 선언이 속속 나오고 있고 여야의 대결이 가시화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반성, 부동산, 민생 세 가지가 내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